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입장이 없답니다. 이게 대통령실 할 수 있는 발표인가요?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JTBC 단독 보도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이 없다고 최초 보도 나흘 만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수사 중이죠? 이거 검찰이? 누가 수사 중이에요? 검찰이 수사 중이야? 경찰이 수사 중인가요? 아니 뭐 사립탐정이 수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이 사건이 대법 기다리고 있어요. 대법 기다리고 있고 관련 권오수랑 뭐 이종호 이런 사람들 다 유죄 받아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되게 의미를 잘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이 없다. 우리는 입장이 없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기도 귀찮은 거야. 아니지. 아니지. 열심히 쉴드를 쳤겠지,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쳐왔지. 그렇지. 근데 이제 입장이 없잖아요. 바뀐 거예요. 쉴드에서 이제는 입장이 없다로 바뀐 거예요. 아, 실드 치는 걸 포기했다? 당연하지. 이제 버리는 수순 아닐까? 버리는 수순인 건지 개무시하는 수순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곤혹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JTBC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4년째 아무것도 혼자만 그 같은 그 피해자 중에서 혼자만 아무것도 안 당하고 있는데 재판도 안 가고 있고 기소도 못 하고 있고 불기소 처분도 못 하고 있는데 JTBC가 막 때렸잖아요, 매일.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 옛날 같았으면 너 가짜뉴스 고소 고발, 압수수색 했을 거야. 근데 아니고 입장이 없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봤을 때는 그냥 입장이 없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알았어, 우리 그럼 더 의혹을 키우고 더 보도 많이 할게. 이걸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입장이 없으니까. 특검밖에 없으니까 특검으로 어떻게든 니들 해봐라고 하는 수도 있겠죠. 근데 거부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용산에서 또 거부를 쳤습니다. 일단 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보통 거부권을 맞으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 이 분위기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 여당의 분위기 이런 걸 봤잖아요. 바로 이번 주 주말에 재부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전보다 빠르게 이렇게 갑자기 재부의를 확 찔러넣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기 여당 내 내부 반란표 이미 확보됐나요? 그거보다도 지금이 제일 흔들리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얘네들이. 8명. 지금 몰아쳐야 될 때다. 예, 왜냐면 지금 보궐선거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남은 시점이고 그 당시에 가면 지도부 입장에서도 한동훈을 비롯한 지도부 입장에서도 지금 당내에 있는 여러 문제 복잡하고 골치 아플 때 아닙니까? 바로 요때 돼야 반란표가 나오기 참 좋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히 주말에 일부러 잡는 거예요. 왜? 아니 가결표 던지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는 거야. 핑계대고. 도망가 있어? 그래 도망가 있어. 그래서 주말이라 다른 일정, 뭐 지역 일정, 지방선거 일정,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자기가 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15명만 나오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 토요일에 10월 5일에 재표결을 할 건데,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10월에 부결됐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졌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다음 달 10일이 그 공소시효예요. 그렇죠. 선거법 공소시효죠. 총선 관련해서. 그때 지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국진당 애들의 어떤 자기 의견 도출이 더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보다도 지금 지방선거 직전에 이걸 다시 한번 이 재부의를 시켜가지고 저쪽을 좀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108명 짱짱하게 버텨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거죠. 일단 오늘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지율이 25.8%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정평가가 70.8%예요.
리얼미터도 30% 무너지면 이건 답 없는데? 무너졌으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건 답 없는데.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국짐이 이거를 만약에 거부한다? 이러면 선거에 영향이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재보궐에 영향을 미칠 어. 것이고 그 이후에 재보궐 패배가 이어지게 된다면 또는 이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더 빠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그렇지. 온당하게 한동훈이 져야 될 것이다. 라는. 근데 한동훈은 도대체 아니 뭐야? 게다가 리얼미터가 이게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4.2%고 국민의힘이 29.9예요. 이미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훨씬 앞섰어. 많이 차이 웃기는 나네. 거 뭐냐면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비중보다 국진당 빠지는 게 훨씬 심해요. 심해요. 그럼 나머지 어디 갔죠? 국진당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정치를 포기한 건가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버린 건가요? 무당층이 9.3%로 약간 무당층 쪽으로 빠졌나? 무당으로 가나? 그래서 요즘 무당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하는군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지금 계속 독대를 요구하고 있어요. 독대를 요구한다는 독대를 거는 요구하는데 대통령실을 향해서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언론에다가 나 저 독대 요구해요 이러고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독대 요구하던데. 그 대통령실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니까 내가 요구했는데 제가 안 받아줘요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독대란 건 둘이서 만나서 뭔가 딜을 치자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딜을 치고 싶으냐 이 부분인 거죠. 이미 윤석열은 이준석이 다시 불러오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날리고 비대위원 체제로 가는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는 오세훈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번 지선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영향력이 클 수 있는 부분이 금정구청장 선거란 말이에요. 부산 금정구청. 그래서 부산 쪽에 대한 그 집중포화를 김민석 의원이나 지금 민주당 대표부들이 던지면서 하고 있는 게 이관계라는 거지. 응? 부산을 이용해 먹기만 한다. 부산에 뭐 산업은행 이전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이 부울경 메가시티 등의 좋은 공약들을 민주당이 다 내놨는데 그걸 받아줄 것처럼 국진당이 얘기하고 다 날렸다. 하나도 안 받아주잖아. 도대체 부산에 뭘 해줬어? 그래서 특히나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 이전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오세훈이는 산업은행 이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한동훈은 자기가 말해갖고 안 된 적이 없다고 책임지고 이전하겠다고 부산 가서 막 설레발을 깠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둘한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볼 거냐라고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뜬금없이. 그러면서 거기에 침례병원 공영화에 대한 얘기도 살짝 껴넣었죠. 그러니까 부산 쪽 있는 입장에서 한동훈이가 이번에도 산업은행 관련 등가 뭐 이거 제대로 못한다고 치면 한동훈이 이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뭐냐? 이미 한동훈과 오세훈 간의 차기 대권 후보 경쟁을 미리 민주당이 붙이고 있는 거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산 이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있는 재보궐선거에 제일 중요한 게 서울교육감 선거지만 이건 무난히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서울 시민들이 무난히 진보 통합 후보에 던져줄 걸로 보여집니다만 금정구에서 만일에 뒤집히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나 또는 뭐 민주당 그 통합 단일화 후보나 아니면 뭐 완주를 한다고 쳤을 때 정말 완주를 해갖고까지 뭐 조국혁신당 후보가 되기만 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 부산 민심에 굉장히 큰 어떤 그 변화를 짚어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현재 부산 경남권을 바운더리로 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도 굉장히 끔찍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부산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물 건너 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현지에 있는 그 아이고야. 초기가 있으니까 우리 그 현지 투표원들? 투표원에 의하면 둘 다 이제 끝까지 이 간대요? 서로 고집을 안 꺾고 있어서 뭐 단일화 관련된 제안을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여론조사로 하다 저쪽에서는 뭐 패널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토론으로 무한 토론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의견차가 좁혀지질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주할 가능성이 세 주자가 나서서 할 가능성이 아이고야.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응? 단일 안 하면 질 텐데. 단일화 해도 간당간당할 텐데. 단일화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뭐 저기가 이길 수는 있다고는 있지만 합니다. 간당.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거 못 믿어요. 부산에서 지난번에 그 총선 참패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산 분들은 막 뭐랄까 막 이긴다, 변화한다, 막 이런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티나게 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싫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조용히 잔잔하게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북적북적 하는 걸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여기가 제일 중요한 민심의 바로미터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흔들 수 있는 그 카드를 이번에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에 대한 주말 표결로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근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일화 안 돼가지고 지잖아요? 그럼 조국 혁신당만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낫고 하면 그거 상관없어. 그냥 조국 혁신당은 제2의 정의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라도 해야 돼. 그리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조국 혁신당에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옛날에 수박 잔재들이 몰려 들어가고 또 대통합을 하니 어쩌느니 또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또 벌써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얘기가 점점 바깥으로 가는데 이거 들은 썰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탈당파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대통합을 위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돌아오겠다고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이제 제일 젊은 어디야 도봉구 그쪽에서 정봉주한테 박용진? 박용진이 젊어요? 박용진이 제일 젊죠. 박용진은 복당을 은밀하게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설마 민주당 설마. 복당이야? 민주당 복당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탈당을 하고요. 했었나요? 네. 그리고 탈당은 아닐 건데 아닌가? 탈당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치할 거라고. 그쪽하고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다시 민주당에 뭔가 이제 역할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사람 안 변해. 털고 있는 거고요. 아니. 나머지 사람들은 민주당 하다가 안 되면 조국 혁신당이라도 가야 되지 않냐. 그럼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외연학자를 위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원래 하고 자기 인생 있다라고 자기가 하는 거죠. 조지는 거니까 네.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진짜 그건 아니다. 진짜 아이고 답답해라. 세빙선인데 얼음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적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세빙선이 돼가지고 세빙선은 의미가 걱정이 없잖아요. 됩니다. 얼음 쪽을 가야지. 아무튼 이번 선거에 그 영광군수 그리고 이 금천구청장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한 번 어떤 정계 개편, 소규모의 정계 개편의 헤어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